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게! 자, 윤석열이 이번 순방길에 오를 때 나왔던 기사를 보면 이랬습니다. 런던에 가서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밝히고 각국 정상들과 조문 외교를 펼친다. 그리고 뉴욕으로 가서 유엔 총회 연설로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거기서 뒤통수 맞은 것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또한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다. 이후 캐나다로 가서 정상회담을 갖고 돌아온다. 라는 일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정상의 일정을 언론에 이렇게 알려줄 정도면 이미 상당 부분 국가 간의 의제가 조율된 상태고 그저 정상 간 만나서 서명하는 등 퍼포먼스만이 남은 상황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은 숟가락을 뜰 정도로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회담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차려진 밥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론에 배포했던 그 일정은 목표였던 겁니다. 나 저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되었다는 것을 대통령실도 공식 인정했습니다. 대신 바이든과 48초가량의 짧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인사하고 안부 정도 물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사전에 설레발쳤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재개정 문제, 한미 통화 스와프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무려 48초나 만나서 바이든 대통령의 어깨를 잡으며 친근함을 표했다. 당시 만났던 행사 장소에 윤석열은 참석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초청이 되었다. 아우 대단한 성과다. 라는 의미 부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이 대형사고를 쳤습니다. 자, 윤석열이 그 48초의 만남이 이뤄지고 행사장을 나서기 전에 주변 참모들에게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자,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야, 진짜 듣고도 믿기지가 않네요. 자, 진짜 앞으로 우리는 쪽팔려서 어떻게 삽니까? 자, 이 발언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의미가 크게 없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그 짧은 순간에서 윤석열이 바이든한테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바이든이 알았어 내가 한번 노력해 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윤석열은 야 이제 됐구나. 이제 근데 야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쪽팔려서 어떡하냐? 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말 초대형 사고를 쳤네요. 자, 이 발언이 지금 미국 국회, 미 의회에 전달이 되겠죠? 안 되겠습니까? 승인을 해주고 싶어도 안 하겠죠. 이것은 미국 서열 3위, 그리고 미 의회 서열 1위, 펠로시를 모욕한 것 그 이상의 모욕을 미 의회 전부에게 한국 대통령이 한 것입니다. 보복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진짜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이 멧돼지 한 마리가 지금 쑥대밭을 만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게 진짜 이 윤석열이 평소에 이 국회에 대한 이 저열한 인식을 드러내주는 또 장면이기도 하죠. 평소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그렇게 알로 봤으니까 나가서도 저딴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혹 때려갔다가 혹을 엄청나게 붙이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되었다고 국내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어갖고 이거 한일 정상회담 얘기해봐야 뭐하나 싶은데 이것도 좀 사고를 쳤어요. 자, 볼게요. 자, 그렇게 한일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도했지만 알고 보니까 30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국내 언론들도 약식 정상회담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반면 일본 언론들은 간담회를 약 30분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더욱이 해당 기사에는 이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윤 씨는 납치 문제 해결에 일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자, 결국
윤 씨랑 간담했다. 얘기를 나눴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사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이것을 회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 기시다를 찾아갔는데 일본은 회담 장소를 세팅도 안 하고 있더라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자, 약 30분 동안 진행된 회동 장소는 유엔 총회장 근처의 컨퍼런스 빌딩이었다.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행사장이 있던 건물로 윤석열이 이곳을 찾아갔다. 윤석열이 기시다 총리가 있는 건물로 입장하는 모습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한국 취재진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 기자들만 취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영상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쓴 기자도 이걸 못 본 거예요. 직접 영상을 통해서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경호원에 둘러싼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취임식이나 국회 시정연설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을 때 윤석열은 하늘색 넥타이를 메곤 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두 정상이 30분을 얘기했지만 일본 측에서 장소 세팅을 안 해 약식 정상회담이 됐다. 자, 사진을 보니까 뒤에 국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긴박하게 추진하다 보니 못한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회동 직전에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을 만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투명한 상황이 조성된 상태에서 윤석열은 중요한 정치 일정에 매는 하늘색 넥타이를 맨 상태에서 기시다 총리의 콜을 기다렸던 겁니다. 윤석열이 기시다의 콜을 기다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유는 당시 현장에 일본 기자만 있고 국내 기자는 없었습니다. 일본 기자는 사전에 알았고 국내 기자는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만남의 버튼은 기시다가 누른 겁니다. 자, 기시다가 윤석열에게 오라고 콜을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이 헐레벌떡 기시다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던 겁니다. 결국 이 회동은 상호 조율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콜을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저렇게 활짝 웃으며 사진 한 장을 남겼습니다. 뭐 이런 거죠. 형님, 만나기만 해주세요. 이런 구걸하는 상태였다. 그리고 이것을 일본 언론들은 간담회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윤석열을 윤씨라고 급기야는 불렀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뭐 윤씨랑 만나서 가볍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북한 납치 문제 뭐 취재한다고 하더라고요. 딱 이 상태였던 겁니다. 자,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콜걸 남편이 콜하니까 헐레벌떡 뛰어와서 해벌레 웃고 가더라.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몇 년 만에 약식이라도 정상회담을 했다고 의미 부여를 하고 자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아까 그 발언의 충격 가시질 않네요. 자, 이 발언의 파장이 엄청날 것 같은데, 자, 그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